2025년 현재 전 세계 자원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66km짜리 고속도로 하나 깔아줬더니 카자흐스탄이 21세기 백색 황금을 들고 은혜 갚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저 도로 하나였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25년 경력의 유럽 자원 외교 베테랑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일 뿐. 실제 한국이 한 일은 도로 포장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히지 않는 약속. 위기의 순간 모두 철수할 때 혼자 남아있던 그 이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물밑에서 벌어진 초대형 판짜기. 석유보다 귀한 자원인 21세기 백색 황금을 둘러싼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2025년 현재 전 세계 자원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66km짜리 고속도로 하나 깔아줬더니 카자흐스탄이 21세기 백색 황금을 들고 은혜 갚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저 도로 하나였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25년 경력의 유럽 자원외교 베테랑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일 뿐. 실제 한국이 한 일은 도로 포장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히지 않는 약속. 위기의 순간 모두 철수할 때 혼자 남아있던 그 이름.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물밑에서 벌어진 초대형 판짜기.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 배터리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래의 열쇠. 21세기 백색 황금을 둘러싼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요제프 슈트라우스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지난 25년간 유럽 자원 외교센터에서 중앙아시아의 인프라와 광물 프로젝트를 분석해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이라는 개념에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말을 봐왔거든요. 2023년 여름, 제 동료가 이상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순환도로를 건설했다는데 뭔가 이상해. 다른 프로젝트들과 패턴이 달라 그 말에 제 촉각이 서기 시작했어요. 25년 경험상 다르다는 건 보통 두 가지 의미거든요. 정말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더 교묘한 속임수이거나. 카자흐스탄, 그곳은 제게 악몽 같은 곳이었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2억 달러를 날렸고 프랑스 탈레스는 지하철 프로젝트를 중단했죠. 미국 쉐브론조차 계약 조건을 바꿔가며 갈등을 빚었어요. 그런 무덤 같은 곳에서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한국이 뭘 다르게 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려고 말이죠. 아니면 한국도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알마티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66km 4차선에서 6차선, 총 사업비 9,900억 원. 숫자로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실패작들도 처음엔 다 그럴듯했거든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택시 기사가 말하더군요. 외곽순환도로요? 정말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룸미러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외국인이시네요. 기자신가요? 연구자입니다. 그럼 조심하세요. 이곳엔 숨겨진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 말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 과연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알마티 외곽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현장들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단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대형 건설 현장 주변은 시끄럽고 어수선한데 이곳은 정리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인부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다른 곳에서 본 피곤하고 절망적인 표정이 아니라
뭔가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혹시 쇼를 위해 연출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프로젝트들 중에는 외부인이 올 때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현장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뒤섞인 간판들,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는 현장 사무소의 불빛. 보통 외국 기업들은 현지 시간에 맞춰 일하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기술자 한 명이 현지 청년들과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짓 발짓을 해가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자국 기술자들만 데려와서 일하고 떠나는데 말이죠. 뭔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정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정교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현지인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외국인이시죠? 도로 보러 오셨나요? 그의 표정이 묘했어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네, 연구차 왔습니다. 그럼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겠네요. 하지만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요. 내일 시장에서 만나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짜 이야기. 그럼 지금까지 본 건 가짜라는 얘기인가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로운 도로의 가로등이 계속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희망의 상징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노트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 기존과 확실히 다름.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판단 불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듯함. 내일 더 파헤쳐봐야 함. 25년간 이런 프로젝트들을 분석해왔지만 이번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한국이 정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교묘한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조사가 모든 답을 줄 거라는 것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만난 그 현지인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시장 입구에서 그를 만났는데 표정이 어둡더군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는 저를 시장 뒤편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나서야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누르술탄입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 40년을 살았죠.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우리는 지난 30년간 수없이 속았습니다. 독일 회사가 와서 공장을 짓겠다고 했어요. 일자리 3,000개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현지 파트너와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프랑스 회사는 더 심했어요.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때 파놓은 구덩이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누르술탄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가장 아픈 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처음엔 모두 희망에 찼었거든요. 새로운 기술, 좋은 일자리, 더 나은 미래. 하지만 이제는 외국 회사가 온다고 하면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제 누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녀는 3년 전 오래된 2차선 도로에서 아이를 잃었어요. 트럭과 충돌 사고였죠. 도로가 너무 좁고 가드레일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통계와 숫자로만 보던 교통사고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새 도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는 그런 사고가 없어지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 실망하게 될까 봐서요. 누르술탄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이 도시 사람들은 이제 외국 투자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PPP 사업이라고 하면 또 우리를 이용하려는 거구나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겼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좀 달라 보였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현장에 와서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점이 달랐나요? 일단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완공 날짜도 지켰고 품질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완공 후에도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은 준공식 끝나면 다 철수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찻집을 나와 시장을 걸어다니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인들, 택시기사들, 일반 시민들. 모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과일 상인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새 도로 덕분에 장사는 좀 나아졌어요. 사람들이 오가기 편해졌거든요. 하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택시기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도로는 좋아졌지만 몇 년 후에 유지보수를 제대로 해줄까요? 다른 외국 회사들처럼 문제 생기면 발 빼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약속이 깨졌는지, 얼마나 많은 희망이 배신당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사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누르술탄이 말한 그 2차선 도로 말이에요.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가드레일은 녹슬어 있고 포트홀도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길가에서 꽃을 팔고 있었는데 제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이 길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아세요? 우리 손자도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인프라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저녁 무렵 새로 만들어진 순환도로를 직접 차로 지나가 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우수했어요. 포장 상태도 좋고 배수 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가드레일도 최신식이었고요. 하지만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 도로가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의 시작일까?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지인들의 상처, 반복된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슬픈 현실만 확인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도로 위를 지나가는 차들 안에는 각각의 삶이 있고 각각의 희망과 불안이 있다는 것을. 과연 한국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측 관계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현지인들의 이야기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현장 사무소를 찾아가니 박진호라는 한국 기술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유럽자원 외교센터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진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궁금한 게 많습니다. 현지인들 반응이 복잡하더군요. 그럴만합니다. 이곳 사람들이 워낙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박진호는 제게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완성된 도로만이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줬습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현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직접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현장 교육장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20명 정도의 카자흐 청년들이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언어 문제 때문에 어려웠어요.
하지만 기술은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박진호가 한 청년에게 다가가 직접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포장 장비의 세밀한 조작법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청년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친구는 아잠입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우리 팀에서 가장 실력 있는 기술자 중 하나예요. 아잠이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기술자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제 제대로 된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게 아니라 진짜 기술을 익혔다는 자부심 말이죠. 16년간 유지 관리를 해야 하니까 현지 인력이 필수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진호의 말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다른 프로젝트들은 보통 자국 기술자들만 데려와서 일하고 떠나는데 이곳은 현지 인력을 진짜 파트너로 키우고 있었거든요. 밤에도 일하시나요? 어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야죠. 현지 분들이 불편해하시니까요. 그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배수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밤새 수리 작업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우리를 의심하시더니 이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오후에는 도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최신 센서들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들은 본사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다른 프로젝트와 뭐가 다른가요? 박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16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가 없죠. 그 말이 제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단순히 짓고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였어요. 저녁에는 현지 협력업체 사장을 만났습니다. 카림이라는 분이었는데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한 경험을 들려줬어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다른 외국 회사들처럼 우리를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을 가르쳐주고 품질 기준도 함께 만들고 심지어 다른 프로젝트도 소개해줬습니다. 카림은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현지 업체들에게도 전파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저희 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신뢰받는 건설업체 중 하나가 됐어요. 한국 기술자들 덕분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뭔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는데 오늘 본 한국인들의 접근법은 확실히 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의도는 분명해 보였지만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박진호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했었어요. 혹시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예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와도 저희가 여기 남긴 기술과 사람들은 계속 남을 거예요. 그의 대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 진정성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접근법이 다르다는 건 확인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특히 현지 정치적 상황이나 다른 외국 기업들의 반응 같은 것들 말이죠. 프로젝트는 기술적 성공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거든요. 더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마련이니까요. 며칠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프렌츠라는 독일계 미국인이 알마티에 나타났어요. 그는 글로벌 인프라 컨설팅 기업의 중앙아시아 담당 고문이었습니다. 요제프 슈트라우스 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저를 찾아온 그는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도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현장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다른 관점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칼 프렌츠는 저를 시내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는 괜찮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사고가 부족해요. 이 지역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는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검토 중인 외국인 투자 제한 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서방 기업들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도 알려줬어요. 한국도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을 겁니다. 감성적인 접근으로는 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미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현지인들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엔 좋아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칼 프렌츠는 언론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현지 신문에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다른 외국 기업의 이익 추구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익 구조, 현지 업체와의 불평등한 계약 조건,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등이 제기되어 있었어요. 현지인들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만난 누르술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문 기사 봤어요? 역시 우리 생각이 맞았나 봐요. 어떤 생각이요? 결국 돈벌이가 목적이라는 거요. 우리를 진심으로 도우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조카 리사가 알마티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어요. 유럽 녹색연합 소속의 환경운동가인 그녀가 갑자기 왜 여기에 왔을까요? 삼촌, 여기서 뭐 하세요? 너야말로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카자흐스탄의 광물 개발 문제를 조사하러 왔어요. 한국이 리튬 탐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리사는 20대 중반의 열정적인 활동가였어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했습니다. 개발은 늘 파괴였어요, 삼촌. 도로든 광산이든 결국 자연을 망가뜨리고 지역 공동체를 해체시키죠. 그녀의 말에는 젊은이 특유의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험 부족에서 오는 단순함도 느껴졌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겉으로는 친환경이라고 하겠지만 결국 이익이 목적이죠. 리사와 함께 현장을 다시 둘러보니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환경 보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공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나무가 베어졌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리튬 광산까지 개발한다면. 리사의 지적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했는데 환경적 영향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칼 프렌츠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내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객관적 분석을 위해 다양한 관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의도적인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과 의심으로 시작했고 현지인들의 슬픈 현실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인들의 진정성 있는 접근법을 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 프렌치의 지적이 일리가 있어 보였고 리사의 환경적 우려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현지 정치 상황의 변화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의 가로등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예전만큼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결국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요? 박진호와 그의 팀이 보여준 진정성은 분명 진짜였어요. 하지만 개인의 선의만으로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주에서 리튬 탐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SK에코플랜트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 리사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는 카라간다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죠. 광산 개발은 더 심각해요, 삼촌. 도로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한번 망가뜨리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저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광산 개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환경 파괴와 지역 갈등으로 이어졌거든요. 카라간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독특했어요. 버려진 광산지대 곳곳에 최신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굴착 작업은 보이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김석진이라는 한국 지질학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리튬 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AI 기반 탐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김석진은 저희를 이동식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고성능 컴퓨터들이 실시간으로 지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불필요한 굴착을 최소화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에만 시추 작업을 하거든요. 리사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환경 영향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환경보호구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목민들과도 사전에 협의했어요. 김석진은 현지 협력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환경 모니터링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어요. 저희 목표는 단순히 리튬을 캐는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채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오후에는 실제 탐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주변 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존에 버려진 광산 지역을 복원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지 환경단체 대표인 아이구를 만났어요. 처음엔 우리도 반대했어요. 또 다른 환경 파괴일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초기 단계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접근 방식이 확실히 다르네요. 우리 의견을 진짜로 들어주거든요. 아이굴은 한국팀이 제안한 환경 복원 계획을 보여줬어요. 채굴 후에는 그 지역을 태양광 발전소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보통은 캐고 나서 그냥 떠나는데 말이죠. 리사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요? 김석진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더 유리합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장기적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저녁에는 지역 유목민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바이색이라는 분이 통역을 해줬어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왔어요. 외국 회사들이 와서 망가뜨리는 걸 너무 많이 봤죠. 한국은 어떤가요? 다르네요.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팀은 유목민들을 환경 모니터링 요원으로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장 땅을 잘 아니까 환경 변화를 빨리 감지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리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삼촌, 제가 틀렸나 봐요. 뭐가? 개발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방식을 보니 다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리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확고했던 신념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잖아요. 진짜 테스트는 앞으로죠. 맞아요. 하지만 최소한 시도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김석진이 특별한 곳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업이 설립한 기술 교육센터였어요. 현지 청년들에게 최신 채굴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고급 기술자로 키우는 거죠. 교육센터에는 20여 명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드론 조작, 데이터 분석, 환경 모니터링 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프로젝트에서 계속 일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기술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한 학생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저는 알마트입니다. 여기서 6개월 배웠는데
이제 제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기술로 말이에요.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기회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의 접근법이 정말 다르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네요. 리사가 중얼거렸어요. 뭐가? 한국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익만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저도 동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노력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할까요? 정치적 변화나 경제적 위기가 와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정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었거든요. 그것이 한국 프로젝트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것 같았습니다. 2024년 6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제한 법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현지 언론들은 연일 외국 기업들의 철수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일까요? 누르술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는 시장 근처 찻집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독일 회사 두 곳이 벌써 철수 검토에 들어갔대요. 프랑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현지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또다시 외국 투자가 중단될 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똑같겠죠? 누르술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현장 상황도 긴박했어요. 박진호를 다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철수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16년 계약을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죠. 박진호의 말에서 고민이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하고 싶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칼 프렌치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는 현지 언론을 통해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결국 이익이 목적입니다. 정부 정책이 불리해지면 당연히 철수할 거예요. 현지 신문에 실린 그의 인터뷰를 읽어보니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재정 구조, 리스크 관리 방식, 그리고 유사한 해외 사례들을 제시하며 철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 기업들은 항상 본국 정부의 지원이 약해지거나 현지 정책이 바뀌면 발을 빼왔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리사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삼촌, 혹시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야? 한국이 정말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카라간다 현장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김석진과 다시 만났는데 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리튬 탐사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 허가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중단될 가능성은 없나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현지 협력업체들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카림을 다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해요. 혹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한국 기업은 뭐라고 하나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아요. 환경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굴과 만났는데 그녀도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서 환경보건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무산될 수도 있다니까요. 다른 외국 기업들과 협력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동안 경험상 쉽지 않아요. 한국만큼 우리 의견을 들어주는 곳이 없거든요. 지역 유목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이색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경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현지 청년들이 다니는 기술교육센터도 불안한 분위기였어요. 알마트와 다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는데
혹시 이 기술을 쓸 곳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잖아.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처럼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있을까요? 그의 말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칼 프렌츠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추겼어요. 현지 방송에 출연해서 더욱 강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본국 정부의 지원이 약해지면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패턴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리스크가 커지면 철수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실제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하루 종일의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분명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 언론의 부정적 보도, 현지인들의 불안감. 모든 것이 악순환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리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삼촌,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했던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결국 모든 외국 기업은 비슷하다는 걸까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의 접근법이 다르다는 건 분명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론 내리기엔 이를 거야. 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봐야 해.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로의 가로등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빛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다른 외국 기업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2024년 6월 11일,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정부 고위 대표단이 조용히 아스타나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누르술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현지 언론들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온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보통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고위급 방문을 연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스타나로 급히 이동했어요. 현장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이 대거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에게 연락했더니 그도 아스타나로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오신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크죠. 어떤 의미인가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다음 날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37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MOU 35건, 합의문 1건, 합의이사록 1건이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였습니다. 리튬, 우라늄, 크롬 등 주요 광물의 탐사에서 재련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김석진을 다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리튬 탐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 허가 문제는 해결됐나요?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건 희소금속 상용화 기술협력 MOU였어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카자흐스탄 국가기술예측센터가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캐가는 게 아니라 함께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김석진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방적인 개발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을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현지 반응도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카림이 흥분된 목소리로 연락해왔습니다. 대단해요. 우리 회사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어떤 프로젝트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이에요. 한국 기업들과 함께 카자흐스탄 전역에 스마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요. 환경단체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아이굴과 만났는데 그녀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환경보건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승인됐어요.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리튬 채굴 후에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예요. 한국 기술과 우리 환경 보호 경험을 결합한 모델이죠. 지역 유목민들도 기뻐하고 있었어요. 바이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환경 모니터링 요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건가요? 네,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함됐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기술교육센터에서 일어났어요. 알마트와 만났는데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센터를 직접 방문하셨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지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배운 기술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한편 칼 프렌치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격적이었던 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에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가 소속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철수를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반격이 예상보다 강력해서 더 이상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카자흐스탄 정부의 발표였어요. 한국식 인프라 기준을 자국 표준으로 공식 채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르술탄과 다시 만났는데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 몰랐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껴요. 한국이 정말 다르구나 싶어요.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다른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발을 빼는데 한국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이건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리사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삼촌,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뭐가? 한국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장기적 파트너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와서 37건의 협약을 체결한다는 건 이건 정치적 결단이에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인 거죠. 박진호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목표가 단순히 도로 하나 짓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신뢰를 심는 거였어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진짜 협력이 가능하거든요. 그 신뢰가 만들어진 건가요? 이번 일로 확실해졌죠.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더 깊은 협력으로 응답한 거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의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은 협력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2025년 들어 카자흐스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1년 만에 다시 알마티를 찾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달라진 점이 느껴졌어요. 한국어 안내방송이 나오고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요제프님 다시 오셨네요. 누르술탄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활기찬 목소리였어요. 이곳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네,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이렇게 빠르게 결과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새로운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도입되어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변에는 전기차 충전소들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한국 기술인가요?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박진호와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어요. 현장 기술자에서 종합 프로젝트 매니저로 역할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도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인프라, 환경 관리, 인재 교육까지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요. 업무가 많이 늘었겠네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박진호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소개해줬어요. 스마트시티 구축, 디지털 정부 시스템, 친환경 교통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지 인력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기술 지원과 조언만 하고 있어요. 카라간다에서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김석진을 만났는데 리튬 탐사가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환경 친화적 채굴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세계 최초로 AI와 로봇을 활용한 무인 채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환경 영향은 어떤가요? 오히려 기존보다 좋아졌어요. 버려진 광산 지역을 복원하면서 채굴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을 보니 놀라웠어요. 채굴 지역 주변이 녹지로 복원되어 있고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채굴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도 생산하고 있어요. 일석이조죠. 리사와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제는 한국 팀과 함께 환경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제가 한국환경기술원과 공동 연구를 하게 됐어요. 어떤 연구요? 사막화 방지와 생태계 복원 연구예요. 한국의 신기술과 우리의 현지 경험을 결합한 프로젝트죠. 리사는 연구 성과를 보여줬어요. 사막화된 지역에 특수 식물을 심어 토양을 복원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중앙아시아 전체에 적용할 수 있어요. 환경 복원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거예요. 아이굴도 환경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환경 단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한국과의 협력 모델을 전파하는 거죠. 어떤 반응인가요? 모두 놀라워해요. 개발과 환경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지역 유목민들의 삶도 완전히 변했어요. 바이색을 만났는데 이제는 환경 모니터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의 결합이죠. 수입도 늘었나요? 많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문화가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개발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기술교육센터는 이제 지역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어 있었어요. 알마트와 만났는데 그는 이제 센터의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운 기술을 다른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뿌듯해요.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모두 열심히 해요. 여기서 배우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센터에서는 이제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창업 지원까지 하고 있었어요. 많은 졸업생들이 자체 기업을 설립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카림의 회사도 크게 성장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 전체에 진출하고 있어요. 한국식 품질 기준으로 말이죠. 경쟁력이 있나요? 엄청나죠.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시스템 덕분에 어디서든 인정받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 도입되어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한국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이죠. 공무원들도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누르술탄과 함께 새로운 순환도로를 드라이브했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난 건 아니죠? 맞아요.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이 시작되면서 가속화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도 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1년간의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진짜 파트너십, 진짜 상생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자본만 제공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거였죠. 이게 바로 21세기형 협력이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과거의 일방적 개발이나 착취적 관계가 아닌 진정한 윈윈 모델이었습니다. 리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삼촌,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나라,
미래를 설계하는 강국이에요. 그 말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에서 보여준 건 기술력이 아니라 비전이었어요.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비전 말이죠. 25년간 중앙아시아를 지켜본 저에게 이번 경험은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길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뢰를 심었고 미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의심과 긴장감뿐이었어요. 또 다른 외국 기업의 이익 추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철수하는 대신 더 깊은 협력으로 응답했어요. 이제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함께 신뢰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죠. 한국은 이곳에서 증명했어요. 21세기에는 힘이 아니라 신뢰가 진짜 국력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